하고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핵인싸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톡 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네, 장훈 씨는 가수 김창완 아저씨 좋아하세요? 아우, 저는 뭐 산울림 때부터 팬이었어요. 저는 이분 천재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얼마 전에 시집도 안 맞아요, 내셨죠? 맞아요. 네. 진짜 팬이시네요. 네. 이 마음이 언제나 해맑은 어린이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 중에 중2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학년이냐고 묻지 마. 1학년 아니니까 걱정 마. 밀지 마. 알아서 갈 테니까. 잡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내 발로 가보고 말 거야. 라는 가사입니다. 이거 내년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내년에 중2가 되나요? 그렇죠. 오늘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노래 가사처럼 밀지 마, 알아서 갈 테니까 인데요. 흔히 뭐 중2병이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조금 조바심이 나더라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뒤에서 억지로 밀지 않기, 이 결과보다는 행복한 과정을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식이죠. 중학교 2학년. 네. 뭐 예방 접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또 지나가야 되는 필수적인 시간이잖아요. 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해주실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서울 창덕여중 김유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학. 우리 중2들을 매일 만나고 계신 그런 분인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학교에서 어때요? 중2들 진짜 저는 사실 별로 만난 적이 없어서. 질풍노도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춘기인 것 같아요. 원래 사춘기라고 하면 자아를 형성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런 시기가 중2에 올 수도 있고 중3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체로 중2에 많다 뿐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만큼 2학년들이 활기가 넘쳐요. 생각도 많고 에너지가 항상 네, 그렇습니다. 넘치는. 네, 제가 협력종합예술 연극 뮤지컬 가르치러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보는데요. 네. 중2들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그 중2라는 그 시기가 예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결과로만 몰아붙이지 않는 과정 중심의 평가 네네. 이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정 중심 평가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해요. 그렇게 수립한 평가 계획이 있고요. 네. 그럼 교사가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시행 중이던 성취평가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등을 모두 바탕에 두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는 딱 성적을 딱 내고 그거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네. 뭐 이런 거죠. 네, 조금만 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나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평가의 패러다임이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달라지는 점을 봐요. 네. 첫째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니라 피드백을 준다. 평가의 결과.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하고 평가하고 끝이 아니라 수업하면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동시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의 목적인데요. 학생들을 줄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평가가 가장 큰 달라지는 방향성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시험 보고 정확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애들을 평가해야 뭐 누구는 뭐 잘했고 못했고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가가 갖는 위상 같은 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그 에너지 넘치는 다양한 학생들, 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학교 교육에서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든 중학교가 다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오, 네. 네, 이게 혁신 미래교육을 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향과 과정중심 평가가 지향하는 게 같은 와.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약간 감이 안 오는 게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1등부터 꼴등까지 반에서 붙여놨었거든요. 그게 되게 익숙한 학교의 풍경 냉정한 데 다니셨네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인권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인권의 문제인데 네. 그때는 되게 선생님이 당연하지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쵸. 그거를 집에도 막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이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어떻게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평가 기준을 굉장히 세세하게 짜요. 그러면 성취 기준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데요. 이걸 모두 도달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요, 학생들 모두 어떤 학생은 A까지 가고 어떤 학생은 못 가고 이럴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3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들은 네. 형성 평가를 봐요. 그럼 학생들은 형성 평가를 보고 나서 몇 점이다가 아니라 난 이거 성취했다. 난 이거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루트를 못 하는데 루트 어디 단원까지는 선생님 내가 하기로 했어요. 했어요.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형성 평가를 보는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저랑 1대1로 만나서 제가 구술 평가를 봐요. 그럼 저한테 학습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설명하는 걸 보면 또 얘는 또 여기까지 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데요. 매 시간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와우. 그러면은 만약에 수학을 별로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정리하고 선생님이 질문에 답변을 잘 하면 내가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못 풀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제 수업도 잘 못하는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아요. 네네.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주 못하는 학생들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냥 그랬죠. 너 50점이야. 그랬죠. 이거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 그냥 나는 50점이구나. 이외에는 뭐가 없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넌 이런 유형의 인수분해를 못하는구나. 너는 제곱근의 성질은 아는데 이걸 적용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완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평가를 함께 진행하니까 생활기록부나 성적표에도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게 되더라고요. 이 개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언뜻. 자 이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도 교과를 얼마큼 나가야 되는 그 진도가 있잖아요. 천천히 해서 얘는 똑같은 수학을 해도 얘는 좀 늦게 나가는 거고 얘는 좀 빨리 나간다고 쳐요. 근데 교과 진도가 있으니까 얘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면 얘는 뒤처지니까 보통 이런 애들이 어딜 가냐? 학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 안 가고도 이게 맞춰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실제로 제가 어제까지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 학교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학원을 안 다녀요. 3분의 1이? 네.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다 다니잖아요, 요즘. 그래요? 우리 아들도 다니니까 그래요. 네, 맞네요. 근데 그 3분의 1 안에 저희 학교 전교 1등도 있고요. A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서 학습하는 걸로 나는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중학교 때까지는 과정을 잘 살펴주고 과정에 집중해줬는데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에 갔더니 다시 1등부터 꼴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이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가면 바로 전쟁인지. 일단 굉장히 예리하신 질문인데. 예리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신데요. 고등학교도 사실은 2014년부터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
네. 또 같이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형적인 구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저는 이런 수업과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얘네가 고등학교 가면 적응을 못할까 걱정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때 선행 많이 하고 어려운 거 막 공부해 와도 고등학교 오면 애들 다 흔들린다.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차라리 개념 착실하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잘 맞아요. 배워서 중학교 거라도 잘 배워서 올라오는 게 우리는 훨씬 좋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약간 과정 중심 평가가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한 게 뭐 네. 이것저것 다 해도 결국은 대입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매몰돼서 이렇게 좋은 평가들이 자꾸만 뒤틀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도 사실 입시가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점수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한다고 하면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매기는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고 공정성. 네,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 학교도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게 공정한 평가가 안 될까 봐. 네. 그랬는데 학생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태도가 변하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하고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관련해서 톡톡 고민 상담소에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남학생 어머니세요. 이야기를 잠깐 듣고 올게요. 네. 남자 학생 엄마인데요. 아무래도 남학생들은 말도 잘 못하고요. 글씨도 엉망이고 필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학생들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데 수행평가는 죄다 쓰기, 말하기, 그리고 만들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시험을 쳐서 평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좀 바뀔 방법은 없나요? 저도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객관식 1, 2, 3, 4, 5 중에 찍는 것보다 이 남학생들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뭐 약간 글씨도 못 쓰기도 하고 이제 조금 학생들 중에 덜렁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남학생은 좀 이런 과정 중심 평가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중남고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이게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공학에 있을 때를 돌이켜보면 남학생들이 필기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남학생들이 꾸준함, 꼼꼼하지가 좀 어렵죠. 그런 데서 좀 평균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했는데 사실 남녀 차이도 있는데 개인 차이도 좀 있어요. 개인 차이가 크구나. 네, 여학생들 중에도 꼼꼼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남학생, 여학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건 좀 가져야 하는 능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학생들도 사실은 창의력, 도전 정신 이런 거 조금 아쉽다 싶은 평균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은 상대성의 좋은 점은 서로 좀 보면서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건 원래 지식을 성취하는 거랑 상관없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역량들이니까 서로 조금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보다는 개인 차이에 집중해주고 또 바라봐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데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그럼 굉장히 일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죠 지금.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저 가만 들으면서 이 일을 일일이 다 그렇게 이걸 한다고? 그럼 혹시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왜냐하면 내 아들도 확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남의 애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또 우라가 막 치미는 경우도 솔직히 많겠어요. 그러면 한번 미운 짓 하면 쟤는 좀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거 부모님들이 학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학교를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중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과정 중심 평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전수 연수거든요. 유례 없는 모든 무조건 다.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래서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과정중심평가 연수나 컨설팅을 하라고 각 학교에 적지 않은 예산을 또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네. 계시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좀 믿고 네.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사실 과정평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약간의 불안함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일 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한 번이라도 성적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그냥 끝까지 실수하면 안 되고 느슨하게 되지 않고 달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마다 정체기가 있으면 그게 다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평가에서. 그렇죠. 어떻게 맨날 열심히 해.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를 다 봐줄 수가 있나요? 일단 모든 순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학생 보다는 약간 실수하면 당연히 낮은 점수를 네, 받을 네. 텐데요. 옛날에는 매 순간 느슨해져 있다가 네, 쉴 때 잠깐 마지막에. 엄청 바짝 네, 네, 네. 했어요. 벼락치기 하고. 교육적일까 그게. 차라리 모든 순간에 학생들이 여러 번 시행하는 평가에서 그 중에 하나 잠깐 느슨해져서 그 잠깐의 성적을 못 받는 게 학생 입장에서도 조금 더 다른 보완할 수 있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수해도 어쨌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기다려주거든요. 실수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 뭐 네, 내가 네. 한번 실수한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실수했지만 네.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학습? 뭐 이런 네. 이런 거네요. 저는 또 다 적어줍니다. 이 학생이 이거 못했다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너무 선생님이 좋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선생님 아무나 못하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꼼꼼히다요. 네. 저도 못하는 건데 이런 거 진짜. 네. 이거 선생님도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선생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교사들이나 네. 아니면 뭐 선생님도 솔직히 이건 좀 어렵다. 어렵고 문제에 있어서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지금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육감님도 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 좋은데요. 요런 거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일단 너무 할 게 많아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수업 평가에 확 집중해서 보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수업 평가에서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바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하면서 힘을 얻는 건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건 못하고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못하는 걸 하려고 찾아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인수분해를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좀 네. 구체적인 마음들이 생긴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냥 난 수학을 못해가 아니라 나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들이 생기면서 네. 저한테 찾아와서 알려달라거나 오. 유인물을 다시 달라거나 네,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좀 있다 보면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진짜 감동적인 네, 너무 거네요. 뿌듯하죠. 제가 최근에 제일 뿌듯했던 게 올해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네. 전원이 네.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그게 명도 빠짐없이. 가능한가요? 전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요? 네. 인수분해요? 네. 그게 가능해요?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네. 기적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야. 가르치는 교사 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날듯이 기쁜 이야. 일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다 있다. 다. 네. 이거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과정 중심 평가의 힘이 아니었으면 네.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학교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점수로 섣불리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노력을 거치는지를 평가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수업 잘 이해했는지 한 줄씩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말하면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도 공부해야 한다. 네, 그렇죠. 오. 할 게 어. 너무 많으시겠네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자, 학교를 믿어라. 네, 선생님도 공부하니까 믿어주라. 네, 여러분 믿어주세요. 학교를 믿어주십시오. 네, 네.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된다. 네, 오입니다. 아니어도 돼요? 네,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사실 정답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살면서.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다 정답만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기 의견을 못 내비치잖아요. 네, 예. 네, 정말 그렇죠. 그런 훈련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은 진행형이다,
완전 별표 치고 5입니다. 별표 몇 개? 진행형이다. 별표 5개. 5개? 네. 아, 5개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는 실수해도 되는 곳이다. 네,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이 학교여야죠. 이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야, 열심히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실수해도 용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학교야. 네. 공부 못해도 되는 곳도 학교고. 그렇습니다. 감동인데요.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딱 6자로 정리해 주시면. 6자. 죄송합니다. 한 줄로? 한 줄. 6자로 넘어했다 한 줄로? 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 네. 과정 중심 평가가 그걸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와. CF 카피 같아요. 야, 네. 홍보대사 같은.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서울 창덕여중 김유정 수학선생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요? 네. 오 마이 갓. 최종회 주제.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주면 후라이. 네. 네, 고교 학점제 시대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 설계하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정말 필요한 정보들 모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입시를 둔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네. 시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하트와 구독하기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톡. 톡톡.